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맛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에 나선 데 이어서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어떤 의사에 대해서 표명을 한다면 임명 권력을 일단 한번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는 걸. 임명된 권한은 시대적 요구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된다. 여기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게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말이었습니다. 파장이 아주 크게 일고 나니까 이 대사를 주워 담는 듯한 2차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서는 오독이고 오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약간 기자들 탓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래 정치인들이 그 본인이 한 말에 대한 파문이 일면 기자들 탓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지금 강유정 대변인의 저 말은요, 전과 후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도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나 아니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면 원칙적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기류를 내보인 단어가 원칙적 공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기자들 탓을 하면서 오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자들은 그 전후를 제대로 판단해 보더라도 제가 보더라도 그건 명백히 거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 공감이라는 말을 저는 뭐 선택을 비교적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폭적 공감은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대변인이기 때문에 대변인의 뜻이라는 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파장이 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변인이 다시 나와서 뭐 그런 게 아니었다 이렇게 뒤늦게 수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대통령실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드러난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그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는 좀 약간 이르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대변인께서 좀 약간 섣부른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무게에 부합하는 절제된 메시지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을 표했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야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은 물러나라. 그게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적입니까? 사퇴하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왔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일 가능성이 있고 그게 맞다면 탄핵 사유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거기에 선을 긋는다고 선이 그어집니까? 지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본인의 어떤 정치적 진로와 관련해서 가장 큰 1차 피해를 입힌 것이 검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삭제법, 헌법에 검찰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 78년 만에 사실상 검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은 2차 가해자가 누군가라고 생각하면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난번에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파기환송해서 결국 본인이 정치에서 대통령 되지 못하게 하는 적극적인 가해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사법부를 손봐야 된다. 그 또한 이제 1차적으로 일단 검찰의 이른바 검찰 개혁으로 사실상 끝냈기 때문에 이제 대상은 법원이다라고 해서 타겟을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검찰이 행정부 내에 있습니다만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병렬적으로 다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법원조차도 본인의 어떤 수화처럼 얘기하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헌법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법조인 출신인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이것이야말로 탄핵 사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적 해석으로서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사법부와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에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이것을 대통령실의 입장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지금 여권에서 압박이 나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된다라고 볼 만한 직접적인 고리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지어서 정치적인 공세를 확대하려고 하는 야당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만으로 대통령실의 입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바로 사퇴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사실 법원에서 헌법에 따라서 관련해서 자유롭게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기일이 추정돼서 기일이 아직 잡히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재판을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사법부에 대해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에 맞게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대로 또 존중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만 보태면요. 수권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상대방에게는 독립되고 나에게는 종속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쪽 다 좀 자제가 필요한 거 아닌가. 사법을 너무 정치화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다 적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법원 내부는 아주 부글부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상 임기가 정해진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건 삼권 분립 훼손이다라는 지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나오는 목소리와 또 대통령실에서 이런 공감을 표했다는 거는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이야 이제 정치인들이니까 정치인들이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공세를 벌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제 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법원 고위 판사들도 법관들도 그런 거는 인정합니다. 정치인은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정치인 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자잖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은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변인이라는 제도는 뭐죠? 본변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늘 기자들 국민들 앞에서 뭐라고 발언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을 대신하는 일종의 아바타격으로 대변인을 두는 거거든요. 대변인이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변인은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의 의견을 국민한테 전달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변인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얘기한 거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 대변인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아니 궁금하지 않아요. 대변인의 생각이 곧 그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자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민주당 측 주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게 대통령실 대변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 효과인데 그러면 당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권 분립 그걸 줘야 하는 건 지난번에 대통령이 얘기하는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발언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권 분립 훼손이라는 법원 고위 법관들의 지적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고 그건 두말하면 필요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에 이어서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전담 재판부도 만들어야 된다. 또 민주당 무죄 재판부도 만들라.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의 출발은 아마 사법 불신의 표출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국민이 좀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수정을 해서 이게 특정 사안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한 범주를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작위 배당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하나의 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작위 배당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일부 국회의원들이 너무 앞서가서 국민이 오해할 만한 워딩들을 너무 많이 내놓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고요. 이렇게 좀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을 먼저 논의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내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이어서 이런 특별 전담 재판부 이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국민의힘 추천하는 이재명 대통령 특별 전담 재판부 만들자. 그리고 특별법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재개법을 만들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사법부를 흔들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제가 미루어 짐작컨대 민주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을 발의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제명 결의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안은 역지사지해보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적이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 선에서 중단을 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여야가 격돌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된 건데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를 멈추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첫날 모습 보겠습니다. 내란에 성공했다면 김인석 총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와 동반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짐 좀 덜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간에 추임새로 넣으신 질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하는 위헌적 활동이 계속되는 한 정당 해산 이외에 대체 가능한 수단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당의 목적인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는지 아닌지를 그런 요건에 맞춰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당 독재로 가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법부를 흔드는 거는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양쪽이 똑같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지사지하면은 모든 것이 풀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바라보는 시각을 지금 본인들이 잘하면 이것이 해결된다라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하면 지금 상대방이 하는 것은요, 국민에게 과도해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찬스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찬스를 상대방이 주고 있는데 그 찬스를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도 똑같은 잘못을 함으로써 굉장히 정치권을 어지럽히고 모든 기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의 모든 기관을 정치화시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를 향해서 살아있는 시체로서 내란 좀비들, 아주 강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글쎄, 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지금 프레임을 짜서 이제 공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을 같은 편, 뭐 지금 탈당한 상태인데도 그런 같은 편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이 자체가 아까 뭐 쭉 정치 공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앞으로의 전국 운영 방안이나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까지를 겨냥한 내란 프레임을 지속하기 위한 민주당의 어떤 기획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느 한쪽이 뭐 완벽하게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르고요. 예. 결국은 민주당의 이런 내란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그 자꾸 이제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만 국민의힘은 그 역공을 취하고 하는 정치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아마 벌써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선 이후에 3개월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서 먼저 탈출구를 찾는 쪽이 오히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민주당에서는요 어제 국민의힘이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다라는 말도 나왔는데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당 해산제도 이거는 최후의 수단인 만큼 신중하게 고려돼야 된다. 민주당과는 지금 다른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헌법과 관련되는 규정에 의할 때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을 하고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그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다 보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의 어떤 신중론을 하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법을 바꿔서라도 이와 같은 것을 탄핵소추 발의하고 하는 것 자체를 법을 바꿔서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이것을 정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급발진할 경우 지난번에 그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10번, 20번, 100번 위헌정당 해산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지금 교섭단체 그 당대표 연설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위헌정당 해산을 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어쨌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 브레이크를 건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풀리면은 그때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역풍이 강하게 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보수 우파 진영이 분열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42% 정도지만 나머지 그 개혁신당까지 하면 거의 50% 가까운 지지율을 얻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했을 땐 오히려 민주당에 상당한 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위기를 정성호 그 어떻게 보면 법무장관 나아가 그 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미자 의원이 김민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 동반 사퇴하라 이 발언 아까 저희 같이 들으셨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언제부턴가 대정부 질문이 뭐 국정 운영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제 이런 것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야당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공세를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취임한 지 100일이 이제 갓 지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탄핵 소추를 운운한다든지 또는 지금 뭐 과거의 반미 성향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대미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은요. 오히려 외교나 특히 이제 국익을 위해서 토장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눈살 찌푸려지는 장면 아니었나라는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2일차 대정부 질문 이어집니다.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데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전 부대변인, 최병목 정치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